요즘에 투자자분들한테 종종 문의를 받는데요. 평택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언제 되느냐. 요즘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언제 들어가면 되냐. 이런 문의가 종종 오더라고요. 요즘에 평택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미분양이 난 아파트들을 줍줍을 하거나 아니면 상가를 들어오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평택은 워낙에 호재가 많고 뭐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곳이니까 심리가 살아나면은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큰 돈이 들어가는 거고 아직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과 같은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물건을 소개하기보다는 내년에 어떻게 평택을 바라봐야 되는지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해서 영상을 켰어요.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 시세 흐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평택에 있는 특히 고덕신도시의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투자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아직 금리가 잡히지 않았고 금리 인상이 한두 번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락은 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진입하는 타이밍은 언제가 되어야 할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어제 본 기사고요. 그래도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최근에 뭐 송도, 광교, 뭐 동탄 이런 곳들은 엄청 많이 빠졌다라는 뉴스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여기 평택은 이천, 평택, 안성 여기는 좀 선방을 했다 그런 얘긴데요. 바로 반도체의 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죠.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 지금은 전국적으로 어디나 할 거 없이 다 빠졌잖아요. 근데 평택은 특히 고덕신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덜 빠진 것 같아요.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이거는 그렇게 뭐 큰 뉴스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평택은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인구가 쭉 증가하고 있고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세 수요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월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다른 곳도 물론 월세가 많이 올라가지만 이곳은 특히 일자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런 현상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고덕 신도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아파트 뭐 분양권 이런 시장들이 지금 다 조용한데 그래도 뭐 투룸, 쓰리룸 이렇게 월세 수요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거래가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하락의 원인이 거의 99%가 지금 금리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나 뭐 경기 흐름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로 상승이 지속이 되어 있었고, 영끌한 사람들이 정말 영끌하기 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집값이 추락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바뀐 상황은 금리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량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호재가 바뀌거나 그런 게 없이 똑같은 조건에서 갑자기 풀었던 유동성을 조이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금리를 올린 거죠. 그 사이에 공급량이 더 늘어나거나 뭐 어떤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고 뭐 내년에 공급량이 많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물론 내년에 공급량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1, 2년 할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지인 사이트인데요.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평택시이지만 저는 공급량을 볼 때 거의 서울 수도권을 이렇게 한 섹터로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비싸거나 일자리 때문에 경기도로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범주에 드는 곳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이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일자리가 가장 많고. 서울의 공급량을 보면 서울은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2002년도 지금 거의 다 갔잖아요. 20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좀 늘고 2026년도에는 거의 없죠. 지금 서울은 공급량은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지금 강남에 입주가 쏟아지고 있다, 미분양이 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분양이 나는 이유는 집이 남아돌아서 미분양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집이 남아돌지 않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남아돌아서 미분양이 나는 게 아니라 비싸게 분양이 돼서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수요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분양을 하고 분양하는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기존에 그 분위기가 좋았던 때를 생각해서 비싸게 분양을 하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런 분위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거지 집이 남아돌아서 미분양이 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의 물량을 보시면 경기도는 2022년 지금 다 끝났고 2023년, 4년, 5년도 이렇게 점점점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물량이 많아요. 그렇지만 앞서 보신 서울의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 나오는 수요가 이 경기도에서 다 채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급 폭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2026년도에는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거는 확정된 물량이에요. 이거는 이제 분양 계획을 다 세우고 입주를 언제까지 할 것이다 라고 발표된 물량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현재 인허가 물량이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PF 대출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물량이 잡히겠죠. 그런 것들은 아직 여기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를 보시면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PF 대출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일부러 분양을 미루는 현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택에도 그런 현장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획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일어나지도 않고 대출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조금 나중에 하겠다 이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다 공급 계획이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 이후에는 공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인천을 볼까요? 2023년 인천은 올해 내년에 엄청 힘들 겁니다. 내년에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죠. 인천은 내년에 더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4년, 2025년도에 조금 고전을 더 하고 2026년부터는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아파트 투자를 보시는 분들은 2025년 이후를 좀 대비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3.25%잖아요. 3.25%는 과거에 IMF나 서브프라임 때랑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가 다르냐면 올해 초에 비해서 1년 동안 급격하게 오른 거죠. 거의 수직 상승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3%에 받았는데 지금 그 전세자금 대출이 배 이상 뛴 거죠. 그러면은 이자를 100만 원 내던 거를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힘든 거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월세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계속 빠지는 거고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매매 가격도 당연히 빠지는 거죠. 대신에 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 고가 월세 8만 건 돌파했다. 월세가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 많고 집이 남아돌고 그러면 매매, 전세, 월세 할 거 없이 다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와 매매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월세로 계속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월세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월세도 조금씩 꺾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비싼 월세, 비싼 전세 이런 거에 더 이상 돈을 쓸 여력이 없이 이제 주거의 질을 조금씩 낮춘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이제 월세 가격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빨리 이자의 상승이 잡히고 그래야지만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뭐 미분양이 많고 공급이 폭탄이다 그러는데 일단 미분양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부동산 지인에서 보는 건데 지금 미분양 자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준공후 미분양은 10건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난한 거죠. 과거에 하락기가 정말 오래 지속이 됐을 때는 이때 2011년, 2012년이었죠. 이때는 정말 미분양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이때는 정말 하락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락은 2022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뉴스를 보면 상승한다라는 뉴스들이 많았어요. 근데 2022년 뭐 3월인가 4월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기에 접어든 게 채 1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금리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는 걸 알고 금리가 잡히면 다시 그 상승을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기사 이런 걸 보면 댓글에 엄청 댓글이 많잖아요. 이 댓글이 많다라는 거, 악성 댓글이 관심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공급량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2, 3년 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분양을 보면은 미분양이 이렇게 많았을 때는 하락이 길었는데 지금은 미분양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준공후 미분양이 정말 심각한 건데 준공후 미분양이 서울은 거의 없잖아요. 경기도를 한번 볼까요? 경기도도 이렇게 좀 쌓여가긴 하는데 준공후 미분양은 592세대입니다. 이거는 뭐 경기도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뭐 하양신도시에 있는 이런 게 지금 미분양으로 많이 잡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순차적으로 선착순으로 동호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봐도 6개월 아니면 이거는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미분양이 무덤이다 이런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나와도 너무 그런 거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과거에 하락기였을 때는 이럴 때 정말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미분양이 누적이 되고 공급량이 또 많이 잡혀 있으면 그때 하락기가 나오는 거죠.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은 공급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천 미분양도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이 지금 239세대입니다. 전체는 1600세대가 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다 동호수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미분양 물량은 다 소진이 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공급 물량을 보면 내년하고 내후년은 조금 힘들어도 2025년부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다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은 미리미리 선점을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있는 고덕신도시도 여기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가 파라곤 아파트잖아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하는 추세인데 전세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의 하락이 언제 멈추냐 하면 바로 금리가 잡히는 시점에
전세 하락이 멈출 거예요. 미국의 파이널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딱 정해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선반영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상금리, 이런 리스크를 담은 고금리는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고 이제 기준금리의 1.5% 정도 더해서 한 5% 내외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안정이 되기만 해도 사람들은 전세로 많이 몰릴 거예요. 전세로 몰리면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전세값이 조금씩 움직이고 그러면은 매매가도 조금씩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다시 집값이 상승을 할 겁니다. 지금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아파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제가 뭐 많이 권해드리는 파라곤 아파트나 아니면 제일풍경채 같은 아파트도 여기 실거래가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매매가를 먼저 볼 게 아니라 전세가를 보시고 전세가도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회복이 되는 걸 보시고 그때 들어오셔도 늦지 않을 거다. 근데 물론 그 타이밍은 굉장히 짧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달하는 이런 지식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 같은 지식들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반등을 하면 매매가도 오를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거주를 생각하시거나 나는 고덕에 투자를 해서 5년 이상 가지고 있겠다 이러신 분들은 솔직히 지금 들어오셔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들어오시면 조금 더 가격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걸 감안을 하고 내가 물건을 좀 고를 수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평택 현장은 미분양이 낮지만 최근에 진행한 그 고덕 신도시 내 두 단지는 그래도 완판이 되었거든요. 그만큼 고덕 신도시의 힘은 아직은 있고 좀 삼성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이나 기대 심리,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셔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조금 더 빠질 거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고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을 자주 시청해 주시고요.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매도를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타이밍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고 언제가 가장 좋을지 한번 상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